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모으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무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무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을 봐야죠. 능력. 남들은 좋은 차 몰고 싶잖아. 근데 내 처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지 나한테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사람이 아무것도 안 사고 안 쓰고 안 입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버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죠. 근데 요즘에 좀 그런 행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좀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게 그릇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 뭐 제가 메타인지란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해요. 지금 보통 사람은 자기가 보통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실 보통 사람은 특별할 거 없습니다. 대단할 거 없어요. 이따 자본주의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 인정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주 많이 벌어야 되죠. 못해도 500 이상 벌어야지. 근데 그렇게 버는 사람 없잖아, 이게. 거의 없잖아, 일반 사람 중에서. 일반 사람도 벌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별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씀씀이를 좀 조절하고 살아야겠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섣불리 구입하지 말자. 이게 메타인지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면, 좀,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예. 할부 구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사치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반 사람도 할 거 다 하잖아.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차도 할부로 뽑고, 폰도 좋은 거 쓰고, 할 거 다 하잖아, 이게. 근데 돈을 어떻게 모아요? 지금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좀 저축을 못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월급을 얼마 받건 간에, 돈은 모아야 됩니다. 예,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근데 요즘에는 좀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돈을 못 모을까 궁금히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견물생심을 좀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견물생심. 예. 자꾸 보다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이 견물생심이거든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 이제. 근데 그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죠. 우리가 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뭐, 사이트 같은 데서 왜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 검색하잖아. 검색을 하지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능력이 되면 사도 돼. 능력이 되면. 뭐 내가 당장 차가 필요 없어도 내가 벌이가 되잖아요. 사도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기 능력과 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나이 먹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 뭐 자꾸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뭐 나이 먹은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갖고 싶은 물건이라도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벌이가 안 되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안 사야 되죠. 그냥 뭐 이미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제 쓰는 거 그냥 만족하면서 치워야죠. 만약에 내가 차를 정말 갖고 싶어. 근데 그 차가 너무 비싸고 내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럼 어떡하냐? 유튜브에서 왜 차량 리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맞죠? 내가 저 차가 뭐 드림카인데 내가 저 차를 지금 사버리면 분명히 나중에 고생할 거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차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 드라이브 리뷰하는 그런 채널 들어가서 뭐 그런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이게. 예.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돈은 모아야 돼. 모으기 싫어도 모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 진짜 뭐 재산이 많고 넉넉한 분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뭐 물려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건 내가 못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나이 먹고 돈이 없고 힘들어지게 되면 누구한테 돈 받을 사람 있습니까? 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없을 거야, 이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영원히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언젠간 나와야겠죠. 언젠간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니는 만큼 얼마 동안 할 수 있고, 얼마 동안 벌 수 있고, 얼마 동안 자산을 모아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지금 젊을 때 돈을 안 모은 사람이 나이 먹어서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읍니다, 이게. 못 모아. 사람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모았던 사람이 계속 모읍니다. 모았던 사람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견물생심을 통제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모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모은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동안 누려왔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기하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배달음식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포기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일상 차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차를 판다? 뚜벅이를 산다?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돈은 한 살에 어릴 때 모으시고 습관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는데 돈을 모으고 보니 있는 돈 까먹지 않고 실업급이 끝나도 이걸로 버티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돈 안 모았으면 실업급여 끝나자마자 빈손될 뻔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실업급여를 안 받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 받을 만한 일을 안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구조조정 받아들여야지. 이건 뭐 받아야죠. 이거는 받아야죠. 여러분 살면서 웬만하면 나라 돈은 안 받는 게 좋아. 우리가 세금을 더 낼지언정 나라의 복지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잘 살고 뭐 개간천선하고 이런 케이스가 좀 없어요. 이게. 이분도 실업급여 받아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걱정은 되지. 이게. 이분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이분이 좀 나이가 많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40대 후반을 알고 있는데 사실 남자 나이 40대 후반이면 재취업이 정말 힘듭니다. 많이 많이 힘들어요. 뭐 여자분들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 실업급여가 또 얼마나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 끊긴단 말이죠. 예. 뭐 받은 만큼 다 나고 취업하면 되지 않냐. 근데 바로 취업이 잘 안 돼, 이게. 뭐 이분이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아무튼 뭐 회사에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뭐 일단 살아남아야겠죠, 이게. 예. 그 실업급 받는 돈 있잖아요. 뭐 나라에서 주는 꽁돈이라고 막 쓰지 마세요. 예. 저 실업급여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일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그 나라에 주는 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짜 돈이 생각하고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분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 간간히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껴 쓰시고요. 그리고 쉬는 동안 이제 어떻게 일할지, 어느 것이 취업할지 잘 받으시기 바랄게요. 마냥 놀지 마시고. 요즘 이런 곳 많을 겁니다. 뭐 회사에서 갑자기 뭐 구조조정 통보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이게 뭐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견기업도 갑자기 뭐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라 통보받고 그냥 이유 없이 뭐 원인도 모르게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많겠죠. 갑자기 일하다가 뭐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마라. 아무튼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직장이든 간에. 예. 내년에는 그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만큼 버티지 못한 사람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실업급 받다가 예, 몸 추스리고 해가지고 꼭 재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